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한몸에 받은 말 그대로 슈퍼스타 주식이었죠. 오늘 이 뜨거운 주식의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산일전기가 왜 이렇게 떴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불고 있는 분야, 바로 전력장비 쪽이거든요. 낡은 전력망은 다 바꿔야 하고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산일전기가 바로 그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기업인 거죠. 진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 덕분에 2024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2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말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중에 2025년 12월 말이었어요. 모두가 와 하고 환호할 만한 소식이 딱 터집니다. 뭐였냐면 총 750억 원짜리 대규모 계약을 2건이나 따냈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분석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탐정처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쓸 도구는 바로 V밥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투자자들 마음속을 지도처럼 쫙 그려볼 거예요.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말이죠. 이 앵커드 VVP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특정 시점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예요. 거래량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 거라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누가 수익권이라서 여유가 있는지 또 누가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지 이게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투자자 심리를 꿰뚫어 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죠. 자, 첫 번째 그룹. 이 사람들은 상장 초기에 들어온 말 그대로 원년 멤버들입니다. 이분들 평단가가 약 9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져도 아이고 내 수익이 좀 줄었네 이 정도지 전혀 끄떡없는 아주 여유로운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2025년에 주가가 막 오를 때 가자 하면서 올라탄 랠리 합류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분들 평단가는 약 12만 원.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가 바로 이분들의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수익이 손실로 바뀌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만 원이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그룹이죠.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평단가는 약 15만 원 정도예요. 지금 완전히 물려있는 상태죠. 이분들 심리는 어떨까요? 제발 본전만 와라. 본전만 오면 바로 판다. 이 생각뿐일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려고 하면 이분들이 던지는 물량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아주 두터운 벽, 악성 매물대가 되는 거죠. 자, 투자자들 심리는 대충 파악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시장의 무게중심을 찾아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격전지를 바로 POC, 매물대 집중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가격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 이 주식의 적정 가치인 것 같아 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POC 근처를 벗어나면 자석처럼 다시 이쪽으로 끌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해전기 차트를 보니까 이 POC, 즉 중력지대가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던 이 구간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 아래쪽을 보세요. 텅 비어있죠? 여긴 거래가 별로 없었던 에어포켓 구간이에요.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주가가 이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발밑이 푹 꺼지듯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수사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의 심리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판을 움직인 핵심 플레이어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산 쪽을 보죠. 주포는 DS투자증권하고 CLSA 증권이네요. 보통 DS투자증권 창고는 국내 기관이나 돈 많은 큰 손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CLSA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외국계, 소위 스마트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굵직한 주체들이 샀다는 거죠. 자, 그럼 판 쪽은 어떨까요? 와, 매도 쪽은 그냥 압도적이네요. 미래에셋증권이 무려 200만 주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미래에셋이 바로 상장하기 전부터 투자했던,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주식을 팔 수 없게 묶어두는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엄청난 수익을 차곡차곡 현금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DS랑 CLSA가 열심히 사들이긴 했는데 미래에셋이 쏟아내는 저 엄청난 물량폭탄을 감당하기엔 그냥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주가가 왜 그렇게 힘을 못 썼는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수급 불균형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본 것들보다 더 즉각적이고 위험한 위협일 수도 있어요. 시장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던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4%. 이게 뭐냐면 현재 신용융자 잔고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즉 빚을 내서 이 주식을 산 비중이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가가 27%나 떨어졌는데도 신용잔고는 별로 줄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팔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면요. 이 버티고 있는 물량들이 전부 잠재적인 매도폭탄, 즉 오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져서 아까 말했던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게 돼요.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게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걷잡을 수 없는 투매, 패닉셀링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투자자 심리, 매물대, 핵심 플레이어, 그리고 숨겨진 시한폭탄까지. 이제 이 증거들을 종합해서 산일전기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가장 나은 지루한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12만 원 선은 어떻게든 지켜내면서 그 시한폭탄 같던 신용 물량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리되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 수직 낙하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12만 원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반대 매매가 터지고 아까 봤던 그 에어포켓 구간까지 순식간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두가 꿈꾸는 V자 반등 시나리오겠죠. 이건 뭐 지금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초대형 수주 같은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터져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해 보입니다. 회사의 본질, 즉 펀더멘털은 정말 좋아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탔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너무 뜨거웠던 기대감이 식고 난 뒤에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시장의 역학, 그러니까 수급과 심리 문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선은 명확하게 그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싸움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길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이길까요?